네, 나른한 오후의 동반자 7월 23일 목요일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자, 7말 8초 여름 휴가철 막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인들에게 이 310 중계석 홍보를 하느라고 전화나 이 까똑을 하면 야, 나 지금 제주도야, 못 봐. 뭐 이러더군요. 제주도에서도 JTBC 다 나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잠깐 흥분했습니다. 요즘 제가 시청률 때문에 자꾸 잠도 못 자고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예, 어쨌든 오늘도 어제 방송 시청률 공개해 드릴 거고요. 일단 준비한 현장부터 소개해 올리죠. 슉. 먼저 후보자 사상전향 언제 했습니까? 슉. 예, 다음은 추미애 탄핵 소추안 표결 결과는 부결됐습니다. 자, 슉. 마지막 불륜 파문 김제시 의회 여성 의원도 제명.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재밌지 않으면 TV가 아니라 그럼 오늘의 310 중에서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그리고 어제 방송 시청률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 옆자리에는 전민기 해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짧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시사해설계 안정환 전민기입니다. 안정환이요? 네네. 예, 그렇군요. 자, 그렇습니다. 어제 그제 시청률 0.5, 어제는 0.6. 네. 그래도 0.1%포인트 반등을 했습니다. 저는 좀 고무적으로 봅니다만.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까? 일단은 지금 뉴스룸 같이 하시잖아요. 예, 갈 그렇습니다. 곳이 있으니까 지금 마음이 편안하신 거예요. 제가 절박함이 부족하다. 더 절박하게 알겠습니다. 재밌게 한번 해보죠.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각 시청률 아마 0.1% 아니면 0.2%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네. 방송 사고가 나도 아무도 모를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네. 마음 편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쭉 끌어올려보죠. 한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현장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예, 전향했나 온당치 않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뭐 이건 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발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진행 중인데 학생 시절에 이제 전대협 일기 의장 했었죠. 또 사선 국회의원 그리고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정치인 출신 장관 후보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지금 바로 국회로 가보시죠. 자, 언제 봐도 외경만큼은 멋진 국회의사당 국회 외통위 국무위원 후보자 현장입니다. 통일부 장관 자, 송영길 위원장 의사봉을 땅땅땅 치고요. 자, 1라운드 민주당 안민석 의원 또 같은 당 동료 의원 출신인 이인영 의원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요?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면은 오산이라는 말씀을 후보자님들과 일단 이제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산에 호산 비행장이 있다는 오산. 예. 이거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미래통합당 첫 지리자 2라운드 태영호 의원입니다. 원래는 박진 의원이 두 번째였는데 순서가 바뀌었네요. 이제 아무래도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이잖아요. 태 의원을 전진 배치함으로써 이 초반부터 공세 고삐를 죄자 이렇게 좀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태영호 의원이 국회의원 되고 나서 첫 번째 인사청문회 데뷔전을 한 건데 궁금합니다. 들어보시죠. 네. 제가 그때 북한에서 있었을 때 제가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북한에서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나만의 주체상 신봉자가 대단히 많다. 뭐 아마 북쪽에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뭐 그런 일은 없었다고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후보자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 전대협 의장인 제가 매일 아침에 김일성 사진을 놓고 거기서 충성맹세를 하고 주체사상을 신봉했다. 그런 기억이 전혀 사상 없습니다. 검증이죠. 네, 그러니까 그건 북한이 저작한 가짜 뉴스다 이거죠. 근데 뭐 과장된 이야기다. 이렇게 가장된 봅니다. 이야기. 네. 그런데 자, 일단 뭐 역시 태용호 의원을 지금 이 지리 장면을 보니까 전진 배치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국 대학생 대표 협의자 이 의장 출신 전대 의장 출신이니만큼
사상 이런 일이 문제부터 일어나면서 공약을 하겠다. 저도 네. 이제 아마 어느 정도 해외로 예상이 됐던 장면 것에 같아요. 대해서 예, 말했고, 이인영 후보자가 그런 일이 없다, 뭐 기억이 없다, 과장된 이야기다 이렇게 하면서 방어를 하는데 뭐 이후에도 계속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끝까지 방어를 하는 모습을 예. 보여주죠. 자, 다시 한번 태영호 의원 공격 들어갈 것 같은데 계속 이어서 보시죠. 네. 대한민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사상 전향했느냐 뭐 계속 본인에게. 물어봅니다. 네. 그런데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사상 전향을 했는가 이걸 제가 찾지를 근데 못했어요. 당신이 그래서 저 한 같은 번 사람은 그렇죠. 이렇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저는 대한민국 만세 저는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혹시 후보자님께서도 언제 또 어디서 이렇게 나는 주체 사상을 버렸다. 또는 주상 신봉자 아니다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공개 선언 같은 거. 그 이른바 전향이라는 것은 네. 태 의원님처럼 북에서 남으로 오신 분에게 전형적으로 해당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저에게 사상 전향을 여부를 묻는 거는 아무리 그 의원님이 저한테 청문위원으로서 물어보신다 해도 그는 온당하지 않은 그런 질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네. 북에서는 이른바 사상 전향 이런 것들이 그렇게 명시적으로 강요되는지 모르지만 남쪽은 이른바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는 되지 않아도 또 사회 정치적으로 우리 민주주의 발전 수준에서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국민들한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단어는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저에게 사상 전향 여부를 다시 물어보시는 것은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 때 하십시오. 아니 왜냐면 이게 아까 추가 질의 때 하시고 우선 30초 줄까요? 30초 하세요. 30초. 30초고 나서 의상 진행만 하죠. 어휴, 뭐 오늘 아직도 취재를 주체상 위한 장난이 아니네요. 신봉자십니까 아니십니까? 국민들 앞에 솔직히 나는 이제 주체상 버렸다. 이게 뭐 그렇게 힘든 말입니까? 그 당시에도 주체사상 신봉자는 아니었고 전대협 지금도 의장 아니다. 시절에도 뭐 이 점은 분명히 주체사상 말씀드립니다. 신봉자는 그러나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태 의원님께서 저에게 사상 전향을 끊임없이 강요하거나 추궁하는 행위로 그렇게 오인되시진 착각되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원께서 이 이제 자리는 30초 사상을 됐으니까. 검증하는 자리다라고 김영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상 검증과 민주당 의원들도 사상 검증 자리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인정하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사상 검증과 전향은 다르다라는 사상 게 이제 또 검증과 이인영 사상 전향을 내정자의 이야기가 강요하시는 거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라고 주체 생각합니다. 사상을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리를 제가 하자면 알기로는 사상 나는 전향을 귀순 직후 강요하는 대한민국 만세하면서 공개적으로 사상 전향을 했다. 네. 그러니까 이인영 후보자 나는 원래 대한민국 사람인데 뭔 소리냐 뭐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인영 후보자는 주체사상 신분자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귀순한 태 의원과 나는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상 전향을 강요하는 건 이게 옳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네. 패널을 들고 이제 질의하는 장면도 아까 보실 수 있었는데 네. 아까 잠깐 또 그 장면이 지나갔었는데 대한민국 만세 하는 그 사진 그러니까 태용호 의원의 대한민국 만세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저게 이제 언제적이냐면요. 4년 전입니다. 그 2016년 8월에 주 북한 영국 대사관 공사로 근무하다가 이제 서울로 귀환했을 그 당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때 두 손을 번쩍 들고 그때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 두 손을 번쩍 들고 통일된 대한민국 만세. 지금 태호 의원이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 이 네, 장면입니다. 저 사진이네요. 예, 그렇게 했었죠.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인영 후보자 선서를 하고 나서 미소를 보였던 때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자, 지금 표정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 태영호 의원 질문이 끝나고 나서 김영우 의원이 대신 수비를 해주긴 했거든요. 보시면. 근데 대한민국 출신의 4선 국회의원 그리고 통일부 장관 후보에게 어떻게 이제 주체 사상을 포기하라, 뭐 전향했느냐, 이거는 국회를 굉장히 모욕하는 행위다. 라면서 이제 숨 돌릴 시간을 준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이어서 3라운드에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인영 후보자 같은 독재 시절 이 젊은이들의 피와 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엄호를 하더군요.
자, 계속해서 4라운드는 또 미래통합당 박진 의원이네요. 이건 좀 봐야죠. 봐야죠. 예. 이거 이제 박진 의원 따르면요. 이인영 후보가 전대협 1기 의장이었을 1987년 당시에 그 한 문건에서 세계 민중의 철천지 원수, 아메리카 침략자, 양키 침략자 뭐 이런 표현을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해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직접 쓴 거 아니냐라고 계속 물어봅니다. 예. 자, 그 지금 의원님이 문건 동그라미 지금 뭐 표시한 질의가 거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 장면도 계속 이인영 이어서 작성 보시죠. 문건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라고 함 이렇게 전해 들은 이야기가 적시돼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저자 이인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전대협 서대협 의장 이인영 작성 문건이라고 함 9월 중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라고 함이지 않습니까? 이 문서를 기록한 민주화 기념사업회가 잘못 기록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잘못 기억했습니까?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본인이 작성한 건 아닙니까? 제가 작성한 거 아닌 아닙니까?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건의 내용은 작성한 게 알고 아니다. 있습니까? 그렇죠. 이 문건 내용은 알고 제가 계시죠? 기억 본 적이 있죠? 최근에 기억합니다. 네, 이 문건에서는 자주민주 통일의 깃발을 결코 내릴 수 없다. 38선 이남을 점령군으로 진주해온 양키 침략자 이남의 이승만 괴뢰 정권을 내세워 민족해방투쟁의 깃발을 갈갈이 찍고자 책동했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삼위일체된 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읽은 내용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 생각을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수령, 당, 대중의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네, 수령, 당, 대중의 삼위일체. 여기서 수령과 당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역시 앞서 답을 드릴 문제는 아닌 것 질의와 같고요. 비슷하게 네. 일단 이것은 사상 검증 뭐 의원들 계속 입에도 제가 동의하는 바꾸지만 내용이다. 계속 그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일단 미래통합당에서는 오전 질의에 네. 사상 검증에 대한 부분을 동의하지 집중적으로 좀 따져보는 것 같습니다. 조선노동당을 자, 일단 지칭하는 것으로 이인영 생각됩니다. 후보자는요. 청문회에 앞서서 큰 의혹은 어느 정도 불식됐다고 판단된다라고 했는데 자, 오늘 청문회를 보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후 지금도 이어지고 있을 텐데 아들 병역 관련 의혹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인데 이어지는 정치부 회의에서 보다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분위기 이어서 네. 계속 가보죠. 자, 다음 현장에서는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전 포인트부터 보시죠. 추미애 탄핵소추안 부결입니다. 자,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공동 발의한 추미애 장관 탄핵소추안 예상대로 부결됐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현장 여의도 국회로 바로 가보시죠. 자, 오늘 표결 무기명으로 진행이 됐죠. 네, 맞습니다. 이제 결과가 나왔죠. 부결됐습니다. 모두 예상대로 된 거고요. 찬성 109표, 반대 179표, 무효 4표, 총 292명이 이제 표를 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예. 부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통합당과 국민의당 탄핵안이 이 탄핵안이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걸 제출을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석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두 당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근데 이제 두 당의 야권 연대는 좀 견고해질 수 그럴 수도 있다라는 있겠죠. 예상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자, 어제 국회 이게 솔직히 더 재미난 포인트인데 맞아요. 21대 국회 첫 번째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그 장면 여러 번 보셨을 텐데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추미애 법무장관 질의 때 집중이 됐습니다. 자, 어제 국회로 가보시죠. 경제에 관한 질문을 예, 이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인데 네. 추미애 법무장관과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 충돌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관님이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내 아들 신상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거들이지 말라고 아주 세게 말씀하시던데 이런 때 2차 가해자들한테 아들 문제처럼 좀 강력 대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주무장관으로서. 제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의원님의 아니, 그러니까 이 아들 사건 문제 관련 없으니까 질문과 세게 해야죠. 제 아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질문은 바람직하지 않은. 뭘 바람직스러지 않아요. 난 공평하게 공정하라는 얘기죠. 질의에도 이제 분노가 서서히 있다라고 격앙되고 생각합니다. 네, 세게 이래서 붙고 이 있어요. 정권이 뻔뻔하다가 오는 거예요. 좀 듣고 데시벨이 있으세요. 확 높아졌죠. 네. 듣고 계시라고. 민주당 장관님 의원들이 다른 자료 다 항의를 뒤져봐도 하니까. 수명자라는 네. 말 쓴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법전에 있다니까요. 아니 장관님 다른 자료 추미애 말이야. 장관도 예? 지지 않고 말씀하신 목소리를 거.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오늘 그래서 왜 자꾸 따지려고 어쩌겠다는 그래? 내 겁니까? 얘기 지금 저게 답변만 되게 하시면 되지. 많이 있잖아요. 나왔죠. 예.
장래가 상당히 없어. 국무회의실 싸우러 나왔어요? 목소리는 본인이 일단 가장 크긴 합니다. 예. 자, 우리 취재 기자가 기분 좀 저 가라앉히시고요. 현장에서 여기 와서 싫은 소리 듣는 저 거죠. 좀 밖에서 가라앉히시고요. 본회의장 밖에서 저 소리를 들었다는데 그런데 정말 제가 고성이 싫은 크게 소리를 막 들을 문 자세는 밖으로 충분히 돼 새어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있는데요. 뭐 낯설지는 않은 정확한 장면이에요.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해주시지 내 수명가라는 모욕적인 말씀이 단어나 없다고 그랬잖아요. 망신 주기 위한 그런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아니 바랍니다.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보세요. 팩트가 아니다 뭘 또 알기를 뭘 민주당 아냐. 의원들이 이야기해주죠.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꼴이 이제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의원님만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저만요. 지금도 그러면 왜 저 탄핵 지금도 소추안을 했겠어요? 공정- 바로 저 정의를 탄핵 소추안이 조금 전에 그렇죠. 기절이 됐다는 거죠. 나 혼자만 얘기하면 야당 권력의 남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이 추미애 이수명 장관이 장관은 그냥 주로 군사법원에 늘공 사용되는- 출신 장관이었다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렇게 분별 못했을 용어 겁니다. 사전에 있다니까. 정치인 끊지 마시라고요. 출신 장관, 그거 좀 특히 주세요, 의장님. 얼마 전까지 민주당 대표를 지냈던 그렇죠. 오선 중진 출신 장관이다 보니까 그거 좀 주세요. 지지 않는 거죠. 약간. 내공이 있네요. 흔들리지 예, 않고. 뭐 조금 예. 뭐 저는 야당 의원들의 반격에도 저렇게 맞받아치면서 시간 더 말이죠. 주세요. 시간을 더 예, 넣어달라고. 지금 예. 그 김성원 미래통합당 수석부대표가 나와서 아니 국무위원 답변 태도가 저게 뭐냐 격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국회의장이 제지를 안 하느냐. 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박원순 시장에 대한 피해자는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제 아들 신상까지 결부시켜서 질문을 하니까 오늘의 질문은 제가 연결이 잘 안 돼서 죄송하지만 이 정도밖에 답변을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양해해 줄 테니까. 뭐 민주당 쪽에서는 잘했다고 예. 또 저렇게 뭐 예. 생중계를 보는 것 같네요. 예. 자, 앞서 보신 대로 이제 추미애 장관이 네. 다른 지적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평정심을 유지하다가 맞아요. 이 아들 얘기가 나오니까 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사석에서도 가족은 건들지 마라 이야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그런 이 얘기. 김태흠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해서 이제 2차 가해에 왜 법무장관이 침묵하냐, 왜 성폭력 피해자 당신 아들처럼 보호해주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꺼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추 장관이 이 사건과 아들을 연결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라면서 질의에는 금도가 있다라고 금도가 있다. 응수했는데 예. 이게 이제 신문에 금도라는 단어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저 표현도 오늘 많이 회자가 네, 됐습니다. 네. 자, 일단 김태흠 의원 질의는 뭐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질 않고 저렇게 그냥 끝이 네. 났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 추 장관은 추 장관대로, 통합당은 통합당대로 방금 보신 저런 장면이 의도된 싸움이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이제 추 장관이 정치적 꿈이 크다라는 평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통합당하고 홀로 맞서 싸우는 이런 모습, 우리가 이제 추다르크라는 별명으로 붙여줬는데 이런 모습 보이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핵안 제출됐을 때 이 영상, 사진 굉장히 또 화제가 그렇죠. 됐잖아요. 활짝 웃어 보이는 게 그런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통합당 역시도 추 장관과의 충돌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나쁠 게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어제 또 같은 시간 국회 또 다른 공간에서는 네. 통합당이 특별한 손님들과의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거 지금 뭐 약간 딱 보니까 초등학생들 같은데 네, 말이죠. 우리 아이들, 예, 통합당 지도부 회의실에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네, 저 초코우유도 있고요. 예. 미래통합당이 어제 이제 22일이죠. 여의도 국회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어린이 일일 정치 체험학교 행사를 가지고 예. 자,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얘기 들어보시죠. 여러분들 내가 좀 늦게 와서 좀 미안합니다. 지가 그랬군요. 여러분들 밖에서 민주통합당이라는 당의 이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미래통합당이라는 당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미래통합당이 지금 여당이에요, 야당이에요? 여당이요? 여당이 될 거야.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번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 이름이 자주 바뀌니까 여당이 많은 분들 될 또 거예요. 헷갈려 하세요. 예.
자, 들으신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통합당이라고 들어봤느냐. 이 당명을 실수하는 거 한두 번은 아니었어요. 보니까 한 4번 정도 되더라고요. 지난 총선 유세 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했고 또 4월 1일 국립현충원 찾아가지고 당명록에다 글을 쓰다가 당명 첫 글자를 민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썼다가 황급히 고쳐 쓴 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2016년 총선 때 네. 민주통합당의 비대위원장 그랬죠. 대표로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그때 또 총선 압승을 또 지휘했던 경험이 워낙 깊게 각인이 돼 있는지 자꾸 저렇게 좀 뭐 실수 아닌 실수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김종인 위원장 개정되는 당명에 담고 싶은 가치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서 당명은 민주당이 괜찮은 당명인데 저쪽이 가져가 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아, 민주라는 그 네. 표현에 아주 그렇군요. 자, 뭐 통합당이 뭐 여의도 당사로 옮겼다면서요? 네, 2년 만에 다시 여의도로 돌아와서 새 둥지를 틀었죠. 그러니까 네. 이거에 대한 뭐 당사도 바꾸고 새로 마련하고 좀 본격적으로 전열을 좀 갖춰서 예, 새로 그렇죠. 시작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매입가가 예. 한 400억 정도 됐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전체를 또 매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그렇습니다. 있죠. 자, 2년 만에 다시 여의도로 돌아와서 새 둥지를 튼 통합당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해 보고요. 다음 현장은요. 이 전북 김제시 의회 그 소위 뭐 막장 불륜 스캔들의 결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먼저 관전 포인트부터 보시죠. 불륜 시의원 둘 다 잘렸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자, 전북 김제시 의회에서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일으켰던 두 시의원의 결말 네. 결론 나왔죠? 결국 뭐 둘 다 제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고미정 의원을 이제 전북 김제시의회 동료 의원들 다 이제 시의회를 통해서 표결에 붙였는데 네. 제명하는 제명 것으로 결정이 결정이 났고요. 그다음에 유진희 의원 같은 경우도 지난 15일에 이제 이미 제명이 된 상태여서 이 정치판 부부의 세계 결말은 둘 다 제명되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예. 자, 논란이 됐었던 그때 그 현장 김제시 의회로 가보죠. 뭐가 있어? 뭐야?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 정말 제가 꽃뱀입니까? 야, 꽃뱀 아니었어? 할 말 있으면 해? 할 말 있으면 하라고. 너 나하고 반통 아니냐? 반통 지금 보여줄래? 너 나하고 반통 아니냐? 반통 지금 보여줄래? 아니 먼저 칼 휘두른 게 누군데요? 휘둘러? 우리 애기 아빠한테 머리 해가지고 12번을 끊었잖아요. 그래, 너 나가면 죽는다며? 어? 야, 빨리 나가. 아, 이게 지난 7월 1일에 있었던 일인데 백주 대낮에 네,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맞아요. 부부의 세계 드라마 찍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참 리얼한 상황이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도록 사실 관심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부부의 세계 드라마 때문에 더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시고 두 의원의 이제 불륜 스캔들이 지난달 12일이죠. 유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폭로하면서 이제 세상에 알려졌잖아요. 유 의원이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 사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여성 의원 남편으로부터 어떤 폭행과 그다음에 사퇴 압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그래도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불륜도 모자라서 칼부림까지 났다면서요. 네. 근데 이제 주장이 엇갈려요. 늘 이런 뭐 불륜 이럴 때는 늘 주장이 엇갈리잖아요. 한 사람이 뭐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고 전 의원, 유 전 의원이 먼저 칼을 휘둘렀다. 이 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 전 의원은 그게 아니라 고 전 의원이 남편이 먼저 흉기를 휘둘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참 이게 정말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고 말이죠. 그러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저렇게 물의를 일으켰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사퇴를 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는 모습까지 보여서 더 눈살을 찌푸리게 했죠. 자, 보시죠. 잠깐 회장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회장 안 합니다. 회장 안 합니다. 자, 이렇게 더러우면 나 정치하고 싶지 않은데 한다고 떨어지면 쪽팔림 한번 더 해야겠습니다. 떨어지면 쪽팔림 한번 더 해야겠습니다.
야, 진짜 뭐 창피하니까 한 번 더 해야겠다는 건 무슨 논리일까요? 자, 아무튼 결국 불륜을 인정하고 지난 16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명 처리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김재시 의회가 지난 7월 16일에 제적위원 14명 중에서 당사자 2명을 제외한 12명이 표결에 참여했는데 찬성 11명, 기권 1명,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제명이 결정이 됐습니다. 기권이 1명 있었군요. 네. 하지만 이 유 전 의원만 제명 처리가 되고 이 고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고 전 의원은 계속 또 회의에 출석을 하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지역에서도 당신도 나가 뭐 이랬던 거 아닙니까? 나중에 뭐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여성단체라든가 민노총이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우리 시의회를 실시를 하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걸 매력을 짓고 싶은데 해당 의원들의 상식선을 넘는 행태에 대해 법과 윤리 강령을 엄격히 하여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한동훈 퇴장하라! 퇴장하라! 자, 그래서 어제 고 전 의원, 그 여성 의원의 제명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까 뭐 잠시 언급해 드렸지만 만장일치로 제명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 고미정 전 시의원의 이름을 공개한 것도 어제 시의회 제명 결정에 따른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어제 네.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또 난리가 났습니다. 맞아요. 예, 지금 보시는 분, 빨간 원 안에 있는 분,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인데 고양시장 사무실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분을 확 던지면서 난동을 부렸어요. 이재준 고양시장 XX 일이 나와 뭐 이러면서 너 시장 언제까지 하나 두고 보자 막 이러면서 거의 7분 정도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야, 저 진짜 좀 상황이 지금 뭐 얼굴 표정 보십시오. 약간 뭐 굉장히 화가 났어요, 지금. 본인도 약간 뭐 너무 힘을 썼는지 저렇게 축 늘어지는 모습인데, 자, 이게 또 뭐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의장의 이날 소동이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시의회 전문위원회에 대한 잔류를 요청했어요. 본인 사람에 대해서. 근데 해당 요청이 이제 시의회에 있는 전문위원을 남게 해달라. 그렇죠. 근데 이제 요청이 이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좀 나타내면서 화분, 아까 보셨겠지만 난 화분이에요. 비싼 거거든요. 비싸요. 던졌어요. 자, 근데 뭐 시의회 의장이 보통 부탁을 하면 들어줄 법도 한데 말이죠. 시장 입장에서. 네. 또 더군다나 같은 민주당 소속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이제 취재한 경인일보 기자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발단이 된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시에서 좀 찍혀 있었대요. 그러니까 시의회에서는 호평받던 사람이었는데 말하자면 이제 의회 충성파고 이기룡 의장은 좀 계속 키워주고 싶었는데 시 측에서 이 사람을 좀 동장으로 발령을 냈다고 합니다. 동장. 그러니까 열이 받은 거예요. 특히 이제 이길용 의장은 취임한 지 지금 20일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취임 초장부터 이런 일 당해버리니까 좀 약간 화도 나고 초반에 내가 여기서 밀리면 안 되겠다. 기싸움 차원에서 좀 더 오버해서 반응한 것 자, 같습니다. 뭐 근데 아무튼 오늘 네. 오늘 시의회에서 이길용 고양시 의장이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사과했군요. 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지금 오후 3시 4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시간 순위 중계석 돌려보시죠. 예, 자, 지금 3시 10분 기준 1위부터 10위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나가고 있는데, 자, 박수인 1위, 박수인 2위 그렇죠. 골프장 여배우. 네, 이게 하나의 사건이에요. 맞아요. 그게 지난 6월에 그 수도권 한 골프장에서 30대 여배우가 캐디에게 갑질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당초 이름은 공개가 안 되고, 근데 이제 본인 인터뷰를 하면서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박모 씨라고 나왔는데 누구냐 사람들이 찾아 나섰고 이게 밝혀지다 보니까 검색에 오른 겁니다. 자, 그런데 박수인 씨. 네. 누굴까? 언뜻 이렇게 막 귀에 확 들어오는 이름은 아니잖아요. 제가 찾아봤더니 2002년 그 영화 문정기 이걸로 데뷔를 했다는데, 그럼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갑질을 했다는 보도인가요? 네, 그 라운딩 마치고서 골프장 측에다가 수차례 그 캐디 비용을 환불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니까 골프장 홈페이지에 이제 비난 글을 남겼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캐디 측 얘기는 뭐 제가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네, 뭐 이런 일 무조건 양측 이야기 그렇죠. 다릅니다. 이 코스 돌 때마다 사진을 찍고 그러느라고 이제 진행이 좀 많이 지연이 됐대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가자. 빨리 뒤에도 가자. 또 라운딩 오는 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 씨 역시 캐디가 면전에서 느려 터졌다라는 말을 해서 감정이 상했다. 감정이 상했다. 나 손님인데 그렇죠. 어떻게 나한테 느려 터졌다 이렇게 말하냐. 이런 좀 감정 싸움에서 출발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네. 이제 그래 쟤네들 뭐 하나 보자 이렇게 등 좀 붙이고 볼만하다 싶으면 안녕히 계십시오 하니까 너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결국 관건은 시청률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자, 전 의원님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예, 내일도 오후 3시 10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